이 사연은 서울 어느 지역 한 노인과 젊은 여성의 운명적인 만남을 각색하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하철역 입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역 앞 계단에는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간혹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소녀의 이름은 김은비, 21살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안고 있는 6달 된 아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은비는 자신보다 아기를 더 챙기는 듯 했습니다. 으앙.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은비는 아기를 가볍게 흔들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오늘도 끝이야. 은비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었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싸울 수 있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죠. 아가야, 조금만 더 참자. 오늘은 운이 좋아. 우리 저녁에 따뜻한 국밥 먹을 수 있겠다. 은비는 주머니에 모인 동전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모인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저린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며 은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주부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은비와 아기는 마치 세상에서 동떨어진 존재 같았죠. 저기요, 도와주세요. 은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갈수록 그녀의 희망도 함께 줄어드는 듯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죠. 밥값 좀 벌어야 해. 제발. 그때였습니다. 은비의 앞에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구두가 은비의 시야에 들어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그는 품격 있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많이 춥지?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노인은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은비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그녀가 하루 종일 모은 금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 따뜻한 데서 쉬어. 노인은 지폐를 내밀었고 은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하고 있는데 노인은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감사합니다. 은비의 외침에 노인은 잠시 멈춰 섰다가 손을 가볍게 흔들고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외로워 보였지만 은비에게는 그저 고마운 은인일 뿐이었죠. 우리 오늘 따뜻한 국밥만 먹는 게 아니라 좋은 데서 자도 되겠다. 은비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은비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행운이 그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80 넘은 나이에도 민수정 회장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습니다. 82살의 고령이었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정민그룹을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마음이 어딘가 무거웠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안내에 민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싶네. 혼자 있고 싶어. 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민수정은 오랜만에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여자, 영희의 기일이었죠. 40년이 지났는데도 민수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그는 영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녀를 포기해야 했죠. 그 후 영희는 홀로 떠났고 민수정은 가문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연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민수정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녀의 얼굴이었어요. 영희를 닮은 얼굴. 마치 40년 전 그녀를 보는 것 같군. 민수정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영희를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그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소녀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빠르게 걸어가던 민수정의 손에서 지갑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소녀의 목소리에 민수정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소녀가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녀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지갑 속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사진 속 여자분은 누구세요? 민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영희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영희,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옛 지인이네. 민수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저희 할머니 사진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 말에 민수정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라고? 영희가 이 소녀의 할머니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소녀는 내 할머니의 이름이 혹시 박영희니? 소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민수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희가 떠난 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몰랐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녀가 눈앞에 있다니. 내 이름이 뭐니? 김은비라고 해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어요. 많은 돈을. 민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은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영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비가 안고 있는 아기도 민수정의 시선을 끌었어요. 아기 이름은 뭐니? 민서예요. 민서라고 해요. 민서. 그 이름마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민수정의 민자를 따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데 정말 할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겨둬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금 시간 있니? 은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정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차가운 지하철역 앞은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근처에 따뜻한 카페가 있어. 그곳에서 이야기하자. 민수정은 은비를 안내했습니다. 은비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민수정은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마실래? 아, 저는 괜찮아요. 뭐든 주문해. 나도 커피 한 잔 마실 거니까. 은비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민수정은 웃으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비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할머니, 영희 씨는 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이야. 오랜 친구였지. 민수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비의 눈빛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라고요? 은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기 민서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죠. 민수정의 눈길이 그런 은비의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친구 이상이었지. 민수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었다. 40년 전 나와 내 할머니는 깊은 사랑에 빠졌었어. 민수정의 눈에는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비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낯선 부자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랜 친구라고요? 은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기 민서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죠. 민수정의 눈길이 그런 은비의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친구 이상이었지. 민수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었다. 40년 전 나와 내 할머니는 깊은 사랑에 빠졌었어. 민수정의 눈에는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비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낯선 부자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 정민그룹의 후계자였던 나는 가문의 뜻에 따라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했지. 정민그룹이요? 은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죠. 그제서야 은비는 눈앞의 노인이 누구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민수정 회장. 신문과 뉴스에서 종종 보던 그 유명한 재벌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난 내 앞에 있는 이 늙은이가 바로 정민그룹 회장 민수정이다. 민수정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의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대답했어요. 그녀를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회사를 키워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희가 있었어. 민수정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어떠셨나요? 할머니도 회장님을 잊지 못하셨나요? 은비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에게 할머니 영희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민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영희가 떠난 후로 우리는 연락이 끊겼거든. 내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영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말을 마친 민수정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을 깜빡여 눈물을 감췄어요. 여든이 넘은 노인의 눈물은 그 어떤 젊은이의 눈물보다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요? 엄마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모른다. 내 엄마가 누구인지도, 영희가 아이를 낳았는지도 몰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수정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영희의 삶에 대해 상상했고, 은비는 자신이 들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은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그녀의 딸과 손녀가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인 거니? 아기의 아빠는? 민수정의 질문에 은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아기 아빠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은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그런 상황이 된 거구나. 민수정의 말에 은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서렸어요. 살 곳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서 아기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서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민수정은 그런 은비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영희를 보는 듯 했어요. 같은 의지, 같은 강인함. 영희도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한 여성이었죠. 은비야. 민수정이 진지한 목소리로 은비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은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왜요? 저희가 누구라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민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기로 한 것도,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닐 거야. 민수정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은비의 손을 잡으려다가 그녀가 불편해할까봐 멈췄어요. 내가 영희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 이제라도 그녀의 손녀와 증손녀에게 해주고 싶다.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제가 정말 할머니의 손녀인지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민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하자. 그게 확실한 방법이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영희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내 눈빛이 그녀와 똑같아. 민수정의 말에 은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은비의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내 명함을 줄 테니 결정되면 연락해 주렴.
민수정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은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민그룹 회장 민수정.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할머니를 사랑했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비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어디서 지내는지는 알고 싶구나. 은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부자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는 것이 불안했지만 할머니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곧 나가야 해요. 방값이. 말끝을 흐리는 은비를 보며 민수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 받아. 당장의 방값과 생활비로 써.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영희의 손녀가 거리에서 고생하는 걸 내가 볼 수 없어. 제발 받아주렴. 민수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비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아기 민서가 꼼지락거리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서가 배고픈가 봐요. 은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정도 함께 일어섰어요. 내 차로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은비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정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은비와 아기가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럼 조심히 가거라. 꼭 연락해줘. 은비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수정은 창가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희의 손녀를 찾은 기쁨과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죠.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은비와 영희의 모습만이 맴돌았습니다. 김비서. 민수정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곧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오늘 내가 만난 소녀에 대해 알아봐. 김은비, 21살. 아마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할머니 이름은 박영희.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모든 것. 그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특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했습니다. 민수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해. 그 소녀가 알아서는 안 돼. 네, 회장님.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민수정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는 한 장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영희야,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영희를 떠나보낸 것. 그 후회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은비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기를 재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할머니의 옛 연인이 정민그룹 회장이라니.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은비는 작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정이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걸까? 은비는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은비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녀의 어머니도 은비가 16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은비는 혼자였습니다. 민수정이 준 봉투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몇 달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비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낯선 노인의 호의를 그냥 받아도 될까? 그가 정말 할머니의 옛 연인이라면? 은비는 고시원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기장,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보석함. 은비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읽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니 60년대 후반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20살 정도였을 거예요. 은비는 천천히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7월 15일, 오늘 그를 다시 만났다. 민수정. 그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린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다. 그의 가문에서는 결코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글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절망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968년 9월 3일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를 가졌다. 민수정의 아이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미 약혼을 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내가 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 은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정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은비의 어머니였을까요? 은비의 어머니는 민수정의 딸이었던 걸까요? 이럴 수가. 은비는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정에게 알려야 할까요? 그가 정말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면 그것은 은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만약 민수정이 이 사실을 알고 부인한다면, 아니면 은비와 민서를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면, 재벌가의 사생아 딸과 손녀라니 세상이 어떻게 볼지도 무서웠습니다. 은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아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에 은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게, 민서야. 은비는 민수정이 준 명함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내일 그에게 연락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를 잊고 살아갈까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은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정의 사무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만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녀, 그리고 그 손녀가 안고 있던 작은 아기. 그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 김은비 씨에 대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정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말해보게.
김은비 씨는 30년 전인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박진희 씨, 아버지는 김도현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박진희 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아버지 김도현 씨는 은비 씨가 어렸을 때 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진희. 그렇다면 영희의 딸이겠군요. 영희가 혼자 키웠다는 아이. 박진희의 출생 날짜는 1969년 4월 17일생입니다. 민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1969년. 그가 영희와 헤어진 직후였어요. 그렇다면 진희는 DNA 검사를 예약해두게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회장님.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은비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정식 직업은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고 아기는 현재 6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민수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희의 손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은비 씨의 할머니 박영희 씨가 남긴 일기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비 씨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일기.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을 테죠. 고맙네. 이제 나가보게. 비서가 나간 후 민수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진희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은비는 그의 친손녀였고 아기 민서는 증손녀였어요. 가족. 그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진짜 가족.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민수정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김은비 씨라는 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비가 왔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바로 올려보내게. 민수정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보며 조금이라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가다듬고 창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은비가 아기 민서를 안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긴장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은비야. 민수정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비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앉으렴. 은비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그녀의 품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은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DNA 검사. 해보고 싶어요. 민수정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구나.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저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은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건 할머니의 일기장이에요. 민수정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희의 일기. 그녀의 목소리를 담고 있을 종이. 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읽어보셨나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할머니가 회장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써 있어요. 민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럼 박진희는? 네, 제 어머니죠. 그리고 저는 내 손녀. 민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억누르고 살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요. DNA 검사로. 은비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오늘 당장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내가 모든 준비를 해뒀어. 민수정의 말에 은비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어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했어. 내가 영희의 손녀라는 것까지는 확신했지만 내 손녀인지는 확인이 필요했지. 은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가 중요한데요? 민수정은 천천히 은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어.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가문의 압력에 굴복했지.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민수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정민그룹을 이어받고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했어. 형식적인 결혼 생활, 의무감으로 낳은 아들.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 그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내겐 아무도 없었어. 민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의 눈물은 깊은 인생의 회한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영희의 손녀. 내 혈육일지도 모르는 너와 아기 민서. 이건 운명이야, 은비야. 은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저는 그냥 민서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고통을 민서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요.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든 아니든 난 너희를 돕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은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DNA 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자. 내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어. 민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비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는 아기를 안고 민수정을 따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만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은비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이제부터 그녀와 민서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그것이 영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정과 은비는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기 민서는 은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을 깨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민수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낼 거니? 민수정의 질문에 은비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고시원해요. 괜찮아요. 민수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기와 함께 고시원에서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줄게. 은비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우리가 가족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민수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은비의 고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낯선 노인의 갑작스러운 호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호텔에서라도 지내.
내가 예약해 줄게. 그건 받아주렴. 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공간에서 아기와 지내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민수정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 예약을 지시했어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일반 방이면. 은비의 말에 민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가 있잖아. 넓은 공간이 필요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이 모든 변화가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 민수정이 문득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여든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손녀와 증손녀에게 이러고 있다니. 은비는 민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민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정말 특별했어. 당시 여자들과는 달랐지.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어.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맑은 종소리 같았어. 민수정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학 도서관에서 만났어. 내가 책을 찾고 있었는데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지. 당시에는 여자가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드물었거든. 그게 첫인상부터 나를 사로잡았어. 은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에게도 소중했어요. 할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가끔 혼자 계실 때 우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민수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아마 나 때문이었겠지.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으니. 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일기장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수정이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해. 나도 내 길을 가겠어. 이렇게요. 민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그런 사람이었지.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할머니가 만약 살아계셨다면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로를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지만 영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연결고리는 그들을 점점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검체 채취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비를 바라봤어요. 이제 호텔로 가자. 아기도 편히 쉬어야지. 은비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하던 자신이 오늘은 고급차를 타고 최고급 호텔로 향하고 있다니. 여기가 내 방이야.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살던 고시원 10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호화로운 가구들, 커다란 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이건 너무 과해요. 민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내일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는 은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은비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야. 은비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방 안을 바라봤어요. 은비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다 맞는 걸까요? 은비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민수정은 진심으로 그녀와 민서를 받아들일까? DNA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은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킬게. 은비는 아기 곁으로 돌아가 부드럽게 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서는 엄마의 손길에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은비의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가 있기에 그녀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3일 후 민수정은 자신의 저택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나왔군. 민수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그의 감정은 젊은이처럼 격렬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그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죠. 역시 민수정의 얼굴에 감정이 번졌습니다. 기쁨, 안도,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비는 그의 친손녀였습니다. 영희가 홀로 키웠던 딸 진이는 민수정의 친딸이었고 그녀가 낳은 은비는 그의 손녀였어요. 그리고 아기 민서는 그의 증손녀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민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이에 영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을 그녀를 생각하면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정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은비에게 연락해.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비서의 대답을 듣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은비와 민서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그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은비는 아기 민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호텔의 넓은 공간, 룸서비스로 배달되는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비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은비 씨. 민수정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6시에 차가 호텔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은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민수정이 준비해 두었다는 옷장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옷들이 가득했어요. 은비는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민서야, 오늘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은비는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민서도 마찬가지로 새 옷을 입혔어요. 작은 아기 원피스는 민서에게 딱 맞았습니다. 6시 정각, 은비는 아기를 안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 씨. 회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은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만약 그녀가 정말 민수정의 손녀라면, 아니라면, 두 경우 모두 그녀의 인생은 크게 바뀔 터였습니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점점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저택 앞이었어요. 은비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집은 TV에서나 본 적이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비는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의 입구에는 민수정이 직접 서 있었습니다. 은비야, 잘 왔다. 민수정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비는 그 미소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그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렴. 민수정은 은비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더욱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로. 민수정은 은비를 넓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수정은 은비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렴. 은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기 민서는 그녀의 무릎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먼저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민수정의 제안에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상태였지만 공손하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맛있는 요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고급 음식들이었죠. 식사 내내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민수정이 아기 민서에게 미소를 지었고 민서도 그에게 웃음을 돌려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은비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정은 은비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편안한 소파가 있었어요. 앉으렴. 은비는 민서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정은 그녀 앞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DNA 검사 결과야. 은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봤지만 감히 손을 뻗지 못했어요. 민수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열어보렴.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를 꺼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비야. 너는 내 친손녀다. 그리고 민서는 내 증손녀지.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더 단단히 안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의 아이를 낳으셨던 거예요? 민수정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하지만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영희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했을 거야. 은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일기장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수정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민수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와 민서를 내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원한다면 말이지. 은비는 놀란 눈으로 민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회장님 가족이 된다고요? 민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미 너희는 내 가족이야. 이제 세상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은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 두려움, 의심, 기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재벌가의 일원이 된다는 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민수정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우선은 너와 민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게.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어. 은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했었어요. 정말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민수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은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민수정은 천천히 일어나 은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은비야, 넌 영희의 손녀야. 그리고 내 손녀지. 내 안에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가 흐르고 있어.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민수정의 진심 어린 말에 은비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은 채 흐느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 기쁨,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수정은 조용히 은비의 곁에 앉아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80이 넘은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영희를 닮은 이 젊은 여성과 아기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진짜 가족을 보살피고 싶었어요. 준비가 되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민수정의 말에 은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민수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어요. 80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호칭이 이제야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봄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공원에서는 벚꽃이 만개 있었어요. 그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한 여성과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이는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민서야, 천천히 걸어. 넘어지면 다쳐. 은비는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기 민서를 지켜보았습니다. 벌써 1살이 된 민서는 조금씩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은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정말 빨리 크는구나. 벤치 옆에 서 있던 민수정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행복과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83의 나이에도 그는 정정했지만 손녀와 증손녀가 생긴 후로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은비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민수정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벤치에 앉았어요. 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그래도 은비는 항상 할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학교는 어째?
적응 잘하고 있니? 민수정의 질문에 은비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됐어요. 더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은비는 민수정의 지원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심리학과였어요.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민서도 있으니까. 민수정의 말에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민수정이 마련해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며 가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모든 게 다. 은비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다 내 노력 덕분이야. 난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지. 두 사람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공원의 꽃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끔 생각해요.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다고. 은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DNA 검사 결과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정은 은비와 민서를 법적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했고 언론에도 공개했어요. 처음에는 큰 화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인 줄 알고 두려워. 하지만 너희가 정말 내 곁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 민수정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그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시다면 기뻐하실까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림없이 그럴 거야. 영희는 항상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 민수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희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 은비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민수정은 은비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민서야, 이리 와.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어. 민수정이 부르자 민서가 꽃에서 눈을 떼고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어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째? 마음에 드니? 민서는 인형을 받아들고 기쁜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민수정과 은비도 함께 웃었어요. 할아버지, 회사는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비의 물음에 민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많은 일을 젊은 임원들에게 맡기고 있어. 나는 중요한 결정만 하고 있지. 사실 민수정은 은비와 민서를 만난 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만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그는 점점 회사 일에서 물러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려받는 건 아니죠? 은비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민수정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우선은 내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렴. 민수정은 은비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길 바랐어요. 정민그룹의 미래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불안해요.
제가 이런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은비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비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너는 강하고 지혜로운 영희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민수정의 진심 어린 말에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하던 그 소녀는 이제 당당한 대학생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민수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은비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도 잘 알잖니. 혼자서 민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은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행복하게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은비는 민서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민서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알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비의 질문에 민수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모든 것에. 민수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두 사람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벚꽃 아래에서 행복하게 뛰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 민수정의 말에 은비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멀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사랑이 맺은 결실, 그것은 이제 은비와 민서, 그리고 민수정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다시 한번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벚꽃잎들이 하늘에서 춤추며 내려왔어요. 그 아름다운 순간 속에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가족으로. 할아버지, 우리 함께 걸을까요? 은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정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83의 노인과 22살의 젊은 여성, 그리고 한 살배기 아기. 이들은 민서를 사이에 두고 천천히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